당신이 편의점을 차리면 매달 3,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편의점 사장님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일까요? 왜 24시간 자기 가게에 직접 나와서 야간 근무를 뛸까요? 왜 명절에도, 설날에도, 추석에도 쉬지 못할까요? 3,5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잔인한 계산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편의점 알바와 편의점 사장 중 누가 더 버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답이 지금 여러분의 상상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편의점 사장님 한 분쯤은 계시지 않나요? 동네 골목마다 편의점이 하나씩은 있고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편의점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편의점 창업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보는 가장 현실적인 자영업으로 여겨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일 매출 100만 원.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잖아.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0만 원대인 나라에서 하루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큰 숫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자영업자의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본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24 전국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약 4억 2,200만 원입니다. 이걸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115만 원이 나옵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115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115만 원 과연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115만 원 그냥 놔두면 너무 아깝죠.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하루 115만 원, 30일이면 3,450만 원.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약 3,49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소수점 차이는 있지만 반올림하면 월 매출 약 3,500만 원. 이 정도면 웬만한 중견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숫자 아닌가요? 3,500만 원짜리 사업체를 내가 운영한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편의점 창업 박람회에 가보면 이 숫자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 매출 3,500만 원 가능 이런 문구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숫자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어 볼 겁니다. 3,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점주의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단계별로 한 항목씩 직접 빼가며 보여드릴 거예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깎아나가 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관문,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3,496만 원.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온전히 점주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떼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 안에는 이미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국가 것이지 점주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를 제외하는 계산식인 0.91을 곱하면 3,496만 원은 약 3,17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약 318만 원이 국가로 먼저 빠져나간 셈이죠. 자, 이제 3,17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 이익일까요? 아닙니다. 편의점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한 물건에 원가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것을 매출 총이익, 즉 마진이라고 하죠. 편의점 업계의 평균 마진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3,178만 원에 25%를 적용하면 매출 총이익은 약 794만 원. 한 달에 3,5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손에 쥐는 총이익이 794만 원이라니. 이게 다 내 돈일까 하는 질문이 절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794만 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편의점 창업자들이 계약서 사인할 때 종종 간과하는 항목입니다. 편의점은 혼자 차리는 가게가 아닙니다. 본사 브랜드와 시스템을 빌려서 운영하는 구조죠. 이 대가로 점주는 매달 본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마트24는 독특하게도 월회비 제도를 운영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필 타입 기준으로 월회비는 무려 160만 원입니다. 월 160만 원. 적지 않죠. 794만 원에서 160만 원을 빼면 634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포스 시스템이 필요하고 요즘 대부분의 편의점에 설치된 커피 머신도 렌탈 방식입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빠져나가는 비용들을 합산하면 약 8만 원. 그래서 634만 원에서 8만 원을 추가로 빼면 잔액은 626만 원이 됩니다. 626만 원. 아직 꽤 남은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상 가능한 비용들이었다면 창업 준비하면서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항목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626만 원,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62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장 덩치 큰 고정비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먼저 임대료.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 있어야 장사가 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목이 좋은 자리, 당연히 임대료가 싸지 않죠. 전국 평균 기준으로 편의점 임대료는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626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476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전기세입니다. 편의점을 생각해 보세요. 365일, 24시간 냉장 쇼케이스가 쭉 돌아갑니다. 냉동 쇼케이스, 조명, 에어컨, 냉난방기까지. 전기를 먹는 기계들의 집합소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매달 전기세가 약 50만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476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426만 원. 626만 원이었던 잔액이 어느새 426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이 단 두 항목에서 사라진 거죠. 남는 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 지금 느끼시나요? 그런데 아직 빠져야 할 항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 비용, 다음 장에서 만납니다. 편의점의 경쟁력은 신선함입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샐러드. 이 상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팔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하죠. 이걸 업계 용어로 폐기라고 부릅니다. 폐기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비용은 점주가 고스란히 부담합니다. 팔기 위해 들여온 물건 값을 이미 치렀는데 팔지 못하고 버리게 되면 그 원가가 고스란히 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월 폐기 비용이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426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406만 원. 여기에 더해 이른바 잡비들이 있습니다. 수도세, 매달 나오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가게 보험료, 인터넷, 전화 등 통신비. 항목 하나하나는 소액이지만 모으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운영비를 모두 합산해서 차감하고 나면 잔액은 389만 원입니다. 389만 원. 처음 794만 원에서 시작해서 절반 이상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점주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389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 한 가지를 아직 빠뜨렸습니다. 사람 값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점주 외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 9,620원.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더 올라갑니다. 점주가 하루 10시간씩 주 5일을 직접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면 한 달 인건비는 약 216만 원이 됩니다. 389만 원에서 216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173만 원입니다. 173만 원. 이게 월 매출 3,500만 원짜리 편의점 사장님이 한 달 동안 고강도 노동을 하고 손에 쥐는 순수익입니다. 그것도 점주가 직접 주 5일 10시간을 일했다는 가정 아래에서요. 만약 점주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개인 사정이 생겨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면 그 자리를 메우는 알바비가 더 올라가고 순수익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서 가장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 40시간, 한 달 꽉 채워 일하면 세전으로 약 200만 원 가까이 가져갑니다. 리스크 없이, 위약금 없이, 계약 의무 없이요. 결국 편의점 사장님보다 편의점 알바가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73만 원의 순수익.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냉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편의점 창업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의점 계약은 통상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장사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도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위약금까지 합산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창업은 쉽게 시작할 수 있어도 끝내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쌉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손해인 걸 알면서도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창업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도전 정신은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큰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직접 써보세요. 그 결과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면 그때 도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창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용감한 결정이 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냉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